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제가 아까 재판을 한번 다녀왔어요. 일요일인데도 재판을 하나 보군요. 네,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사건이 평일에만 일어나고 주말에는 안 일어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재판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건은 절도, 한 건은 마약 관련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또 피해자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야 할 것 같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경찰서 유치장에 계시다가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조사를 받고, 그리고 보통은 며칠 안에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감을 가십니다. 그때부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시고, 검찰 조사가 열흘에서 20일 안에 끝나게 되면은 재판 절차로 넘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재판을 받으시게 되고, 그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나고 형이 확정이 되시면, 무죄가 되시면 제일 좋겠지만 형이 확정돼 가지고 수감을 계속 하셔야 되면은 그때는 교도소로 이감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요즘은 한번 재판을 받으시면 구속되시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은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내가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피해자에 대한 원상 회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굳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피해자를 협박, 회유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에서도 한 건 풀려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도 결국에는 합의가 되셨네요. 네, 그럼 구속 적부심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구속되신 경우에 구속영장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구속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한 번 더 나의 구속이 적당한지 그 적부를 가려달라고 심사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다 받아주시는 건 아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화, 그러니까 그것도 합의가 포함이 되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셨는데 그 후에 가족분들이 합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합의서를 잘 제출하고, 그리고 더 이상 피해를 확대시킬 일이 없다라는 걸 좀 자세하게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그렇게 재판을 받아서 잘 풀려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구속영장 재판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구속영장 재판들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각된 사건들이 하나씩 생각이 먼저 나는 건 맞고요. 그리고 구속은 되셨지만 좀 안타까운 사연들 생각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께 보여드리고, 물론 계속 지금도 수감되신 분이긴 한데 크게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셔가지고 최대한 감형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 구속영장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구속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 범죄 혐의가 상당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억울하신 분들은 자신의 그 억울한 포인트를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최대한 받으셔가지고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시길 바라고, 자기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고 하면 그분과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합의된 금액도 봅니다. 단순히 합의서 한 장 합의했습니다라고 가지고 와도 원상 회복을 충분히 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100만 원만큼 피해를 줬는데 100만 원만 갚았다. 그러면은 합의서를 제출해도 의미가 없겠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좀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라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보거든요. 그런 경우 외부적인 압력을 받아가지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특히 친족 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거나 그런 경우에는 합의서를 가족들이 써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참작되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영장 재판을 다녀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범죄 혐의가 상당하신 경우에는 너무 부인을 하시는 것도 재판 과정에서 좋은 인상을 주시는 것 같진 않아요.
판사님이 그런 경우에는 반성을 하지 않고라고 해서 형량을 더 높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범죄까지 가는 게 맞는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그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다투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자신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확실히 인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만큼은 확실하게 반성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재판부께 제대로 보여주시면 최대한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구속영장을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